주위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이 사실 스트레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서 막 온몸에 두드러기 올라오고 염증 반응 막 올라오고 공황 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천의 시작을 우리 음식부터 한번 해보시죠. 음식. 그죠?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딱 300년 된 책이네요. 이 책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셔도 좋을 만큼 너무 인사이트 있는 책이고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에 대해서, 내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운명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이 책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돼요. 출간일이 1812년이네요. 그리고 일본인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발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도 재밌네요. 미즈노 남보쿠 1757년에 태어나서 183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제목은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이 제목 한 문장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제목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식단을 관리하자,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너무 많이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밤에 늦게 먹지 않고 술, 담배 줄이고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근데 이분은요, 그게 그 습관이 그 절제된 태도가 삶 전반에 특히 운명을 바꾸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창업가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깊이 있게 날카롭게 각인시켜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책이라서 제가 오늘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추천은 몇 명으로부터 제가 받았었고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나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아주 정교하게 정치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마치 이 책의 제목처럼 잘 지어졌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즈노 남코부 1757년부터 1834년까지 살으셨네요.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다. 이 책은 미즈노 남보쿠가 1812년에 쓴 최초 구어 역판이며 문화 9년 임진년의 기록이다. 그는 1800년부터 1834년까지의 사람의 성공과 수명은 음식의 절제에 있음을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를 두었다. 그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고 술을 마시며 한량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는데 범죄자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출소 후 사람의 얼굴을 더 깊게 관찰하는 목적으로 목욕탕에서 3년, 이발소에서 3년, 화장터에서 3년을 일했다. 이때 사람의 두상과 얼굴, 전신의 생김새와 뼈, 골격을 공부했다.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만 식사를 계속하고 오면 절에 입문하는 걸 허락하겠다라는 어느 주지 스님의 조언을 실천하며 본격적인 관상가로서 길을 걷는다. 이후 단식하고 고행하며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음을 깨닫는다. 관상은 변하고 바뀌지만 먹는 것의 절제로 빚어진 지복은 지속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키가 작고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코는 낮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좋은 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보리 한 옵과 채소 한 가지를 먹는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꿨으며 황실의 인정을 받아 벼슬도 받았다. 말년에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음식을 절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평균 남자 수명이 40살에서 45살이었지만 미즈노 남코부는 78세까지 장수하다 세상을 떠났다. 인상적이죠? 관상가였어요. 그리고 관상이 삶의 운명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본인이 실제로 배우기 위해서 목욕탕에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환경들, 이발소, 화장터 이런 데서 생활을 하다가 그 관상보다 아니면 오히려 관상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게 뭐다? 식이다.
먹는 것이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먹는 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사람의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굉장히 아주 짧은 그런 그 문장들로 이루어진 간명한 책이라서 제가 몇몇 문장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당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칙과 하늘의 기운을 가늠하는 기준을 나와 관상 판단법의 비결로 정하고 말로서만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고 한 끼에 보리 5숟가락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내가 즐기고 매우 좋아하는 즐거움이지만 이건 역시 절제에 하루 한 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즉 각각의 어떤 직업에 따라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부분도 인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하늘이 그 사람이 먹어야 할 크기를 정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한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죠, 그죠? 내가 무조건 적게 먹는 것만이 절제된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다음 내가 꼭 필요한 양만큼을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식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그 사상을, 그의 생각을, 이분의 철학을 관통하는 그 논리의 흐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운을 만들 수 있다. 관상도 오랜 기간 자신이 쌓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관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각자가 가진 음식의 그릇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를 하늘로부터 할당받은 음식의 량이라고 칭합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 내가 하는 일, 나의 활동량 등에 비추어 내 음식의 그릇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 무서운 줄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몰입감이 있죠. 음식은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아주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명을 먹이는 근본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럼 내 생명의 음식이 근원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건강을 바꾸고 그것이 나의 어떤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칙은 좋은 음식을 꼭 필요한 만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각자 음식의 그릇에 넘치지 않게 절제하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과하게 넘치게 먹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것만으로도 복이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일도 꼬이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한 태도를 규율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식습관에 붙어야 하고 그 방식이 삶의 복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결핍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쌓으면서 건강해지며 복이 쌓이며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순간에 화가 쌓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관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불편함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실수가 나오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절제하는 꾸준한 삶의 태도를 갖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무절제한 순간에 결국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순간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음식과 사람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인과응보인데 자신이 할당받은 음식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좋은 음식을 약간 절제하며 먹고 결핍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 인과응보의 순환고리에서 살면 좋은 운명이 저절로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명쾌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집중하면서 일도 관계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결국 운명을 그리고 삶을 건강을 그리고 관상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도 사실은 부정하기 힘든 명제예요. 그죠? 이 음식을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매일 두 끼, 세 끼를 먹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보통 뭐 한 끼 정도 내가 좀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끼, 세 끼를 먹는데 저도 요즘 많이 좀 절제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가고 또 애들도 키우고 하다 보니 또 저도 일상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역시 음식을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절제하면서 먹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제 나름대로 요즘 지키는 거는 저녁 너무 늦게 먹지 않고요. 술은 드라마틱하게 줄였습니다. 보통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술을 마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일주일에 많아야 한 번, 아니면 그 한 번도 그 제로비어를 먹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폭식하는 거를 좀 많이 줄였더니 확실히 체중 관리가 되고 그러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두통도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책을 읽었더니 특히나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이 사실 스트레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서 막 온몸에 두드러기 올라오고 염증 반응 막 올라오고 공황 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천의 시작을 우리 음식부터 한번 해보시죠. 음식. 그죠?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개인적으로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제 외할머니가 올해 100살이세요. 1925년생이십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1925년생이시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태어나셔서 한평생을 지금 100년째 살고 계시죠.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시긴 하지만 여전히 가끔 뵈면 뭐 카페 같은 데 간다 그러면 여전히 이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 립스틱도 바르시고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젊음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의 건강의 제1원칙이 소식, 절대적으로 그렇게 드시고 그래서 이 그 소식하는 삶을 거의 한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뭐 워낙 긍정적이시고요. 그리고 워낙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워낙 소식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사세요. 뭐 화투도 치시고요. 또 뭐 놀이도 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재밌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소식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100년을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마.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식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